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원앤원 TV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또 새만금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햇빛이 좀 밝고 날씨도 좀 선선한 그런 기운이 있어서 밖에 좀 나들이 가면 정말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안에만 계시지 말고 여러분들 이제 공원 산책이라든지 가을 햇빛을 좀 여러분들 쐬는 그런 날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새만금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사실은 이 투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투자와 유동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은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자금이 얼마나 많이 풀려져 있느냐를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유동성이 많다라고 얘기하면은 당연히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져 있기 때문에 갈 데 없는 이 자금들이 어디론가 들어가게 돼 있다. 결국에는 자산시장, 부동산 시장 또는 주식시장 또는 뭐 가상화폐 시장 쪽으로 흘러 들어갈 수가 있고 또는 뭐 다른 투자처가 있다라고 하면 돈이 흘러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자산 가치가 올라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여름 팬데믹으로 인해서 2020년도 초반에 여러분들 코로나 19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자금이 엄청나게 풀렸죠. 이제 그로 인해서 자산 시장으로 돈이 유입이 되었는데요. 자, 그러면서 주식값, 코인값, 그리고 부동산 값이 치솟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미 연준에서부터 시작해서 금리를 올리고 있고 그리고 자금을 빨아들이고 있다. 유동성 시장에서 어떻게 되면 긴축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자금을 흡수함으로 해서 어떻게 되냐면 그 자금들이 이제는 빨아들이는 효과로 인해서 이러한 어떤 자산 시장이 조금 위축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민감한 시장이 있다라고 하면 코인 시장이 가장 민감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주식 시장,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시장으로 연결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올해 초반부터 해서 지금 가상화폐 시장은 거의 엄청난 폭락을 거쳐가지고 지금 바닥을 찍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이어서 주식시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시장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최근에 엄청난 폭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바닥 다지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부동산 시장도 이제 하락 기조에 접어들었다라는 이야기 여러분들 들어서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시장을 떠나는 투자자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장을 떠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기회를 잡으려고 노력하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들, 저는 그렇습니다. 항상 사이클은 있고 돌고 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 좋은 시장이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또 좋은 시장이 오게 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최근 동안 코인 시장, 주식 시장 많이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부동산 시장도 지금 많이 가격이 하락 기조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오히려 여러분들은 이럴 때 부동산을 더욱더 공부를 하시면서 매수 타이밍을 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조는 뭐 내년까지도 연결된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유동성 시장에서 지금 긴축 시장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직 금리 인상 기조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미 연준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CPI 지수가 올라가면서 그 다음에 금리에 대한 어떤 상향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이제 미국 CPI 지수가 높아지면서 이번 달 또한 마찬가지로 자이언 스텝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냐, 또는 울트라 스텝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조가 올해까지 그리고 내년에는 조금씩 둔화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좀 반전의 어떤 드라마가 써지지 않겠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해서 전문가들은요, 올해에 이어서 내년까지는 좀 힘들지 않겠냐.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는 또 어떻게 보면은 내년에 엄청난 매수 타이밍이 또 올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라가는 시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가 과연 어디일까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대로 지금 새만금 시장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만금은 개발지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개발지는 결국에는 수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 수요는 땅값을 끌어올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 새만금 중에서 지금 바로 수많은 기업들이 몰려오는 바로 군산, 그 새만금 산업단지 그 주변 일대에 지금 파급 효과가 대단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시장에서 살아남을 곳 바로 개발지 투자. 그 개발지 투자 중에서 살아남을 곳 어디입니까? 바로 군산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산은 바텀업 시장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동안 10년 동안 바닥다지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최근에 수많은 기업들이 몰려오는 가운데 그 다음에 내년부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재개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새만금 산업단지 내에 수많은 어떤 미래 성장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인구 유입에 대한 기대 심리가 지금 극대화되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바닥을 다지고 지금 상승할 기조가 보이고 있다. 여러분들 이러한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주제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글로벌 신산업 중심지로 꿈틀대는 새만금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글로벌 신산업이다라고 하는 새로운 산업들 2차전지 그리고 재생에너지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그러한 산업들이 지금 새만금에 엄청나게 몰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바로 이것 자체가 미래가치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시장들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곳 바로 그곳이 군산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새만금은요 대규모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가 국내 최초로 지정되었습니다. 자, 내부 개발에도 속도가 붙고 있는데요. 그 트라이포트라고 하는 공항항만 철도 구축이 가시화되면서 매력적인 투자처로 현재 주목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 트라이포트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은 엄청나게 중요한데요. 이 SOC에 대한 부분들 중에서 공항항만 철도 거기에다가 현재 도로까지 포함이 되고 있는 새만금인데요. 대한민국에서 공항항만 철도 이 세 가지가 이 SOC가 들어가 있는 곳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인천 아시죠? 그리고 부산 아시죠? 바로 이어서 어디입니까? 새만금이다라고 하는 거. 그 이유 그렇다라고 보면 새만금은 향후 인천과 부산과 버금가는 동네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어떤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서 수많은 신산업들이 새만금에 유치가 될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에 힘입어 새만금 개발청은요 현재 총 65개의 기업이 무려 11조 4천억 원 정도 규모로 투자가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외국 투자 자본 유치율이 10%가 넘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꽤 큰 비율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 외국 기업들이 유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또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외국인 투자가 새만금 개발에 미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외국인 투자는 신기술과 새로운 설비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생산성을 높이고 숙련된 바로 일자리를 늘려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게 됩니다. 최근 새만금에는 전기차와 그리고 전장부품, 2차전지 소재 기업들의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외국 기업들의 투자 유치가 늘면서 산업단지, 새만금 산업단지에 활기를 불어넣어주고 있고 이는 새만금이 글로벌 신산업 중심지로 도약하는데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새만금은 대한민국 기업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새만금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가 최고 높은 대기업들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외국계 자본들이 엄청나게 밀려오고 있는 그런 가운데 신산업 성장으로 여러분들 신산업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만금 개발청은요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국제투자진흥지구가 있는데요. 바로 이 국제투자진흥지구를 활용하여서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한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새만금의 종합지원 체계가 갖추어지게 되면 국내에서는 최고 수준의
세제 혜택도 가능해질 전망이고 새만금의 차별화된 투자 환경을 널리 알려 기업별 맞춤형 투자 유치와 미래차 그리고 2차 전지 그린 수소 생산 관련 클러스터를 구축할 신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새만금 과연 어떻게 생각을 여러분들은 하고 계십니까? 최근에 새만금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도 때로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소 부정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들어서 유치됐던 기업들이 지금 투자를 포기하는 사례도 종종 있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새만금의 큰 그림을 보셔야 되는 것이고 조금씩 안 좋은 기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만금은 장기적인 플랜 하에서 2050년도까지 계획이 잡혀져 있는데 바로 2030년도까지 새만금의 78%의 어떤 개발 계획이 잡혀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2022년도, 3년도 지금이 시점에서 앞으로 향후 7년 동안 개발에 대한 기대 심리가 가장 극대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투자는 심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투자 심리가 극대화되는 시점에서 땅값이 가장 극대화가 된다는 거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바로 가장 투자하기에 최적의 적기임에는 틀림이 없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시장 어렵고 자산 시장 어려운 가운데 살아남을 곳 바로 새만금이고 새만금의 군산 여러분들 군산 일대에 새만금하고 인접해져 있는 주거지역 땅값이 앞으로 엄청나게 급등할 것으로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합니다. 여러분도 언제든지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며 여러분들이 재테크에 성공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원앤원TV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